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파이네트워크의 글로벌 상장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번 논란이 내포한 시장 구조 변화와 신뢰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가 교차하는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상장 불발의 배경에는 과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코인 시장에 익숙하신 분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왜 이 문제가 다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상장 절차의 변화와 파이네트워크의 독특성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신다면 왜 파이네트워크 이슈가 단순 뉴스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단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 문화 자체가 변화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핵심 분석에 들어가 보죠. 뱅클래스 타임즈 2025년 10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파이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점 대비 80% 이상 급락했고 24시간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가 파이네트워크 상장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배경에는 4가지 가설이 등장합니다. 첫째, 토큰노믹스 구조가 내부 인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발행량 중 65%가 커뮤니티 몫이고 35%가 개발팀 및 재단에 귀속되는데 이 중 약 23명의 코어팀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직접 통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트코인 대비 중앙화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구도적 이슈로 인해 만약 소수 집단이 대량 매도에 나선다면 과거 만트라 코인처럼 단기간 90% 하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밈코인이나 내부 지분이 큰 다른 프로젝트들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대적으로 쉽게 상장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장에 복잡한 힘이 작동합니다. 즉, 단순한 구조만이 상장의 답이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결국 파이네트워크 이슈는 단순한 심의 문제를 넘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와 커뮤니티의 역동성으로 이어지는 더 깊은 논쟁으로 확장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기존 코인 상장 관행을 보면 프로젝트사가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요청하고 상장비까지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네트워크는 메이저 거래소들에게 우리 시스템, 즉 KYB를 통과해야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일종의 상장 역전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KYB는 거래소가 직접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래소가 먼저 서류를 제출해 평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에서 거래소는 프로젝트의 공개 자료와 DF 구조, 메인넷 상태 등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한 뒤 내부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장면은 기존 시장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프로젝트 팀이 거래소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조차 프로젝트 측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이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시사하는 점 무엇일까요? 즉,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의 CEO 벤 저우는 2025년 2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파이네트워크는 사기 프로젝트라고 언급하며 절대 상장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국내외 커뮤니티는 즉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 코어팀은 곧바로 공식 X 계정을 통해 벤 저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코어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벤 저우가 말한 사기 프로젝트라는 표현은 파이네트워크를 사칭한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며 이는 공식 프로젝트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벤 저우가 언급한 사기는 실제 파이네트워크가 아니라 파이 이름을 도용한 별도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따라서 이 논란의 본질은 파이네트워크 자체가 사기인가라는 단순 도식이 아니라 이름을 도용한 제3자 사기꾼들로 인한 혼동에서 비롯된 논란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유명 프로젝트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비트 CEO는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추정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이비트가 파이네트워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측 기준과 절차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특히 파이 측이 거래소에 KYB 인증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제시했을 때 기존 상장 관행에 익숙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거부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의 주도권 변화 속에서 서로의 기대치가 맞지 않아 극단적 발언이 나온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파이네트워크가 사기인가라는 단순 의문이 아니라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 협상 방식의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기준이 충돌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커뮤니티 공식 투표에서는 파이 상장 안건이 무려 23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87% 찬성을 기록하며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낸스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 투표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오직 자체 실사, 즉 듀딜리전스 절차에 따라 상장을 결정합니다. 프로젝트의 기술력과 커뮤니티의 건강성, 로드맵 이행 여부, 법적 문제, 팀 공개 여부 등 정량정성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검토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커뮤니티 규모가 크고 참여도가 높아도 메인넷 완성도와 실질적 거래 유동성, 그리고 규정 준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상장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투표 열기만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죠. 생각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 업비트는 글로벌 기준으로도 비교적 기준이 느슨한 프로젝트들까지 상장시키며 논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비트와 국내 대형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은 단순 거래량이나 커뮤니티 규모를 넘어서 준법성,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요건, 기술적 투명성, 법적 안정성 등 복합 기준으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해외에서 이미 OKX, 맥시, 비트겟 등 여러 거래소에 실제 파이코인을 상장했고, 해당 거래소들은 공식적으로 KYB 인증을 받은 뒤 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비트처럼 규제가 강한 국내 대형 거래소의 경우 실명 확인 체계와 ISMS 인증, 금융위 신고 등 국내 규정에 따라 파이코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위험 요소, 프로젝트의 전체 이력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야만 상장 심사가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좋은 프로젝트임에도 상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시장 특유의 복합적 규제 환경과 리스크 검토가 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비트의 심사 기준은 그만큼 더 신중하고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기존 상장 절차의 핵심은 프로젝트사가 거래소를 직접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상장을 요청하고 상장비라는 진입장벽을 감수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이네트워크 사례에서는 오히려 거래소가 KYB 인증을 받아야 상장이 가능하다는 역전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즉, 이제는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애원하는 구도가 아니라 거래소 측에서도 이 정도 기준이라면 우리가 먼저 신청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 내부에서는 우리가 신청하는 순간 프로젝트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자존심 논리가 작동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도 변화는 결국 시장의 힘 자체가 역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흐름의 이면, 즉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정말로 파이네트워크를 상장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복수의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 거래소가 밝힌 공통된 입장은 유동성 부족입니다. 즉, 실제 거래량과 실사용자 수, 온체인 활성도 등이 메이저 거래소의 심사 기준에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파이코인의 경우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3천만에서 4천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메인넷 이후에 실거래 활성화나 앱 생태계 확장도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안정적인 스마트 계약 실행 능력과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대형 거래소들이 적극적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과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심리적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바이비트 CEO 사례처럼 극단적 발언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경우 내부 평가 단계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장은 법적, 기술적 완성도와 시장 신뢰, 내부 정책 준수, 실질적 거래 유동성, 그리고 외부 파트너와의 원만한 협업까지 모든 요인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해지는 복합 절차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슈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하면 파이네트워크의 상장 문제는 단순한 가격 변동이나 과열 이슈를 넘어서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전환의 신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기존의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고개 숙이는 구조에서 벗어나 오히려 거래소의 KYB 인증을 먼저 받으세요라는 역제안을 던지며 시장 기준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앞으로 글로벌 생태계에서는 정상급 프로젝트가 거래소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흐름은 단순한 시장의 순환이 아니라 파이네트워크가 만들어갈 다음 변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파이코인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더 깊고 정확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소문이 아니라 투명한 구조와 신뢰,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비전입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함께 만드는 거대한 실험이자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출발점입니다.